근데 여기서 이 패스 구질이 솔직히 진짜 자로된 듯한 패스가 나오긴 해. 요즘 그쵸. 이런 거 할 때. 골키퍼가 나오기도 애매한 타이밍, 그렇다고 사르가 스피드가 죽지도 않은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 딱 들어가게 되고 사르가 들어가면서 골키퍼 가랭이 사요. 근데 잘났어. 이거 노리고 넣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노리고 넣겠지 이거. 사르가 깔끔하게 득점으로 성공시키면서 어쨌든 팀이 결승골을 사르가 넣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지금 이제 포로가 공을 딱 잡고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데다가 이제 킥을 넣어주기 위해서 딱 지금 보고 있죠. 포로의 전매 특허도 킥입니다. 여기. 근데 어제 여기 포로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리고 네. 어제 언더래핑이 그래도 좀 적게 나갔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얘를 쓸 거면 차라리 이 용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비적으로 수비적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 아래서 때려주는 게 반대편 전환킥. 올라가서 또 막 그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슈팅 때렸던 장면 기억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슈팅 때리고 위에 가서 막 크로스 올리고 막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뛰는 선수 보고 때리는 킥은 좋으니까 이 장점을 살리는 게 얘가 제일 매력적이게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포로가 공을 밀고 나가면서 반대편에 뛰어가는 손흥민 선수한테 킥을 빡 때려주게 됩니다. 이게 힐살이 내려오면서 네. 손흥민이 나가주는 장면이죠. 하프 스페이스 쓸데없이 안 뛰어요. 아 근데 이게 좀 좋아지긴 했어. 이게 몇 경기 전부터 애들이 그때도 힐살이 이렇게 살짝은 뛰다가 일로 갔거든. 네. 근데 요즘 애들이 약간 멀어져 가기 시작하자 하프 스페이스 파는 건 요럴 때 파는 게 되게 좋습니다. 어차피 1대1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어가 나가면서 손흥민이 넣어가지고 손흥민도 이제 무너지죠. 밸런스가 무너졌고 미끄러졌습니다. 튕겨 나온 거를 비스마가 잡았는데 이때 이제 킹코치가 때리지마 했었죠. 근데 저는 때려라. 슈팅을 때렸어요. 때리면서 어떻게 보면 비스마 기점 코너킥. 코너킥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어쨌든 코너킥에서 어제 비스마가 또 해준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이가 준비한 코너킥인 것 같아요. 문전 앞에 선수들 많이 배치해놓고 지금 보시면 비스마가 골대 앞에서 골키퍼나 신경전을 엄청 벌여주고 있거든요. 셉셉이가 이제 바드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이게 왜 튀어나오는 거냐면 요 앞에서 조널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를 그 자리에서 앞에 있는 블럭의 선수가 걷어낼 수 있으니까. 으로 잊었던 장면이죠. 그래서 뭐 작은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킥이 딱 들어갈 때 비스마가 지금 골키퍼 뒤에 숨어 있다가 계속해서 저 수비를 밀어내면서 상대 선수를 골키퍼 시야를 거의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골키퍼가 나가는 진로를 방해하게 되면서 어쨌든 비스마의 공헌도가 높은 킥이었다. 그리고 포스텍도 어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왜냐면 코너킥 골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 경기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점적인 찬스를 많이 못 만들어낸 상황이었어요. 그치. 근데 세트피스에서도 귀중한 골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 넘어와서 스펜스가 또 공을 쭉 앞으로 스칼렛이랑 주고받고 밀고 나가고 있고, 스펜스가 손흥민에게 사이드로 연결을 했고 손흥민이 이제 1대1을 거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1대1 걸다가 이제 수비수가 붙을 때 본인이 제일 잘하는 시저스 한번 주고 밖으로 그냥 쳐버리죠. 그러면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왼발로 올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그냥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긴 해. 이것만 난 이것만 주구장창해도 어시스트 많이 하고 어시스트 8개에서 1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거였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긴 하지 않냐? 이 각이 나왔을 때 손흥민이 사실상 이거를 이제 몇 년째 해오고 있잖아. 분석도 했을 텐데. 그리고 손흥민은 많이 볼 거 아니야. 네.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땅땅 오른발하고 왼발 칠 거 아는데도 못 막잖아 이거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안 뺏길 수 있는 패턴으로 공을 쳐요 일단은. 그렇긴 하지. 왼발로 쳐놓고 빠르게 또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면서 어쨌든 코너킥을 만들어내고, 이때 이제 토트넘이 계속 밀리다가 수비만 하다가 오랜만에 올라온 찬스여서 써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분위기를 좀 이게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한 드리블을 했다. 다음 장면 넘어가면은 이제 아치그레이가 또 역습 상황에서 셉세비를 패스해주고 셉세비가 내려오면서 안쪽으로 공을 갖고 들어옵니다. 포로 또 정신없이 나가고 있죠. 요거 이거 엉덩이로 요거 잘 가져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포로가 나갈 때 셉셉이가 여기서 볼이 들어오면 네. 요거를 왼발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나가는 건 난 이해가 돼. 근데 셉셉이는 이걸 잘 안 돌려주거든. 그래서 나는 얘가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나감으로써 얘가 막 끌려갈 수는 있어. 네. 그러면서 뭐 여기 벤탄쿠르가 오면 얘가 뭐 벤탄쿠르 줄 수 있는 각에 나오고 막 이러면 괜찮은데 이 각도 자주 안 나와 사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포로가 나가졌기 때문에 이 골이 들어간 겁니다. 그치 이 각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런 장면이 자주는 안 나온다는 거지. 주로 그쵸. 셉셉이가 버티다가 뒤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 나는 사실 이걸 포로가 여기서 이거를 받아주고 여기서 포로가 이걸 받아준 다음에 포로가 이렇게 풀어주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면 뭐 킥을 해줘야 되고, 포로가 킥이 좋으니까. 뭐 이날은 뭐 투볼란치를 세웠으니까 네. 나가도 괜찮았지. 그렇죠. 뒤에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탕이 받아서 쭉 드리블 하다가 사이드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공을 밀어주고, 이때 사르랑 스펜스 보면은 이미 공이 출발할 때부터 이 선수들은 스프린트를 뛰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자마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상대 수비수들도 풀백도 지금 누굴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경기 내내 맨날 했던 말이 뭐야, 제발 짜장면만 배달하지 말고 네. 가끔가다 짬뽕도 배달해라. 오버랩 좀 쳐나가라. 이게 오버랩을 나가주니까 이 선수가 손흥민한테 덤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이드도 그리고 봐야 되고. 얘를 견제하다 보니까 뒤로 물으면서 수비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그리고 은배무가 와주길 바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후반전 80분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선수도 지쳐 있었고, 그치. 그래서 요 틈 사이로 손흥민 선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패스를 딱 넣어주게 돼요. 아 근데 여기서 이 패스 구질이 솔직히 진짜 잘 오된 듯한 패스가 나오긴 해 요즘. 그쵸. 이런 거 할 때. 골키퍼가 나오기도 애매한 타이밍, 그렇다고 사르가 스피드가 죽지도 않은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 딱 들어가게 되고 사르가 들어가면서 골키퍼 가랭이 사요. 잘 근데 넣었어. 이거 노리고 넣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노리가 넣겠지 이거. 사르가 깔끔하게 득점으로 성공시키면서 어쨌든 팀이 결승골을 좀 사르가 넣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셀레브레이션 딱 가져가고 있는 사르. 그래서 이 패스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 저번 시즌 포스테코글루가 오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가 이 이런 패스가 들었어. 이런 패스 자체가 엄청 많이 늘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스를 하기보다는 뭐 드리블을 해서 밀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타이밍들을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은배무가 미리 내려와 있었다고 해도 네. 손흥민이 요즘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수비수가 있잖아. 네. 수비수가 이렇게 서 있어도 이 사르나두가 이렇게 타이밍 맞게, 그러니까 타이밍 맞게 만약에 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면 요 알로 넣는 패스도 되게 많아졌거든. 상대 이번 가랭이 시즌에. 사이로. 가랭이 사이로 요거를 되게 잘 넣어.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손흥민 선수들의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약간 축구 도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이제 길들을 보면서 축구를 한다는 거는 이제 고개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손흥민 선수도 엄청나게 패스적인 부분에서도 대단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수비 보면 원래 5백으로 형성되어 있는 라인인데, 후반전에 이제 선수들을 막 교체 투입시키면서 브랜드포드도 득점을 해야 되니까 4백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좀 이게 균열이 좀 생기게 되고, 사르가 마침 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체력이 있고 하다 에너지가 보니까 있었고. 뒤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너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어. 어떤 거죠? 이 경기를 보면서 어쨌든 네. 간에 최근 경기들을 보면 토트넘이 무지성 압박을 꽤나 벌였어. 네. 압박을 꽤나 버리고 수비적으로 은근히 좀 내려앉는 경우들이 꽤 생겼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게 포스텍이 뭔가 느끼고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것보다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선수들이 너무 많이 다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앉은 느낌이긴 해. 그 또 다음 경기들이 중요한 경기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공격 찬스가 어제 많이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어제 후반전은 너무 지루했어요. 네. 이 어시스트가 안 나왔더라면 우리는 그냥 후반전에 뭘 본지 모를 정도로 지루했던 경기였죠. 맞죠. 전반전은 그래도 좀 치고 받긴 했지만 네. 후반전은 진짜 그냥 가둬놓고 패는 느낌이었잖아, 브랜트포드가. 그쵸. 근데 이기고 있는 팀이 내려앉으면 당연히 좀 그런 상황이 나오긴 해. 근데 긴 코치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가 어쨌든 간에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인데, 네. 손흥민이 골과 어시스트가 만약에 많이 안 나와. 네. 근데 토트넘이 개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왼쪽 윙에서 막 손흥민 돌려치고 탁탁 먹이면서 들어가고 막 이런 장면에 손흥민을 더 보고 싶은지, 아니면은 좋아 90분 내내 공격 한 3번만 해도 좋아. 근데 손흥민이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어시스트나 골에 관여되는 게 더 보고 싶은지, 나 이거 되게 너한테 궁금했어. 이거는 뭐 팬의 입장이 중요한 게, 손흥민, 난 토트넘은 싫고 나 토트넘이 이기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나는 손흥민 팬이다. 손흥민만 공 많이 잡으면 좋다 했을 때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더 공을 많이 잡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더 많이 뿌리고 이걸 보고 싶으니까. 근데 나는 팀의 전술적인 것도 좋아하고 팀이 이기는 것도 나는 봐야 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팀이 이게 좀 수비적으로 내려앉더라도 공을 많이 못 잡더라도 이기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많이 잡는 게 좋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공을 단순히 많이 잡는 것만이 아니라 네. 손흥민이 공격에 관여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근데 이거는 공격에 관여하는 게 90분에 한 2번, 3번밖에 없잖아. 예를 그러니까 들어. 팀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선수를 좋아하거나, 이거는 두 개로 나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손흥민이 네.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손흥민이 이렇게 공격기를 3번 받았어. 네. 근데 이 3번 중에 한 골 넣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 그렇죠. 이 3번 중에 어시스트 한 번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 맞지? 네. 그 90분이 낫냐? 근데 대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는 거지. 3번이니까. 네. 아니면 90분 내내 볼터치에 관여가 되면서 플레이메이킹을 좀 더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에 처음 왔을 때 그 화끈했던 그 축구에 보여주는 왼쪽인 손흥민이 낫냐? 근데 이게 지금이다 낫냐? 그냥 어제 경기처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솔직히 처음 와서 퍼스텍 축구를 보면은 어. 색다롭긴 했는데 윙어들한테 아이솔레이션을 너무 안 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윙어들이 상대를 내려앉혀서 가둬놓고 축구를 하긴 하지만 U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상대 뒷공간이 일단 안 나오고, 그리고 손흥민한테 공이 갔을 때 맨날 짜장배들 나가고 이러니까 윙어들이 뭐 백패스하는 거 말고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재미가 많이 있었냐 했을 때는 그냥 이 팬의 입장이 아니라 팀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팀의 경기력은 좋아져 재미있었죠. 근데 과연 이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오늘 뭘 했냐 했을 때 할 말이 없었던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솔직히 포스텍 경기 보면서. 그러면서 후반에 교체 아웃시키는 날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지금처럼 아이솔레이션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경기 보면은. 근데 이런 축구를 할 거면 포스테코글루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손흥민을 좋아하냐 토트넘을 좋아하냐 그냥 그 차이라니까요.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손흥민이 팀이 이기든 지든 필요 없이 더 많은 걸 하면 좋은 거고. 근데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확률이 토트넘이 3골, 4골 막 이렇게 골을 넣고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손흥민이 더 골을 많이 넣고 기점도 많이 하고 관여가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카운터택을 딱 한 경기에 2-3번 치는 것보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포스텍 온 시즌 이후로 과연 이전에 역습할 때보다 많은 골을 넣었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다라는 답장이 나오죠. 콘테 때보다 손흥민이 포스텍 오고 나서 더 많은 득점을 했냐? 어시는 늘었을 수 있는데 득점은 훨씬 더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선수한테 맞는 축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더 자율성을 주고 공격 지역에 올라가면 팀 전술적인 개입보다는 선수 개인한테 뭔가 더 자율성을 주는 게 손흥민 선수한테는 더 맞는 축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 봐. 네. 손흥민이 토트넘에 온 이후로 네. 득점표를 보여주면 네. 첫 시즌에 28경기 4골, 네. 두 번째 시즌에 34경기 14골, 세 번째 시즌이 37개 12골, 그 다음 시즌이 31경기 12골, 그 다음 시즌이 30경기 11골, 네. 그 다음 시즌이 37경기 17골, 그 다음이 이제 득점왕했던 35경기 23골, 그 다음이 33경기 10골, 그 다음에 포스텍이 온 첫 시즌에 35경기 17골 10어시를 했어. 그러면 득점왕했던 시즌에 30개를 했지만 네. 공격 포인트를 네. 이때 27개나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축구를 한다고 득점을 막 유난히 더 많이 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건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근데 게 이때 해리케인이 있었고. 아니 작년에 17골을 넣었던 시즌 우리가 돌이켜보면 손흥민이 이번 시즌은 왼쪽 윙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 시즌에는 제로톱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센 팀, 아스날, 맨시티 이런 데를 만났을 때 그 선수들은 라인을 올린단 말이죠. 그럼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이 상대 뒷공간 터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클럽 상대로 손흥민이 포스텍 아래에서 뛸 때 제로톱으로 나올 때는 역습 상황에서 맞이하는 원샷 온킬 찬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왼쪽 윙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작년에도 만약에 손흥민이 제로톱으로 안 나오고 왼쪽 윙으로만 계속 나왔으면은 17골 못 넣었을 수도 있어요. 너는 근데 그러면 손톱이야? 손윙이야? 새끼도 오락가락하네 지금. 아니 솔직히 나 윙이 좋지. 근데 제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윙이 좋은데 이 포스텍의 이 지배하는 축구 전술 아래에서 윙으로 나오면은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제로톱으로 나와서 득점을 했던 경기들을 되돌아보면은 득점 말고는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 그럼 그쵸. 내려와서 그냥 공 대주는 거 빼고는. 그쵸. 반대로. 근데 득점을 했던 경기를 돌이켜보면 본인들이 지배하는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와서 득점을 했던 빈도보다 본인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경기에 제로톱으로 나와서 득점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지배하는 경기에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오면은 공을 많이 못 잡았어요. 하는 거 없이 그냥 사이드로 계속 빠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흥민 선수는 이 포스텍에 뭔가 규율화된 전술 아래에서 뛰기보다는 역습을 잘하는 팀에 가서 뛸 때 오히려 득점 빈도가 늘어나는 것 같다. 더 재밌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가 그냥 너 그냥 묻는 거야. 네, 저는 틀릴 거가 없어. 저는 그게 더 재밌어요. 그냥 손흥민 선수가 빠른 속도로 막 치고 나가면서 그냥 마무리해 줄 때. 지금은 막 계속 짜장배들 나가고 원더리핑 나가고 이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만드는 유형의 네. 플레이를 손흥민이 더 보여주는 것보다는 네. 그냥 공격적인 모습, 네. 좀 더 마초 스프린트 같은 하면서 모습, 스프린트 하면서 그냥 이런 모습을 더 보여주는 손흥민을 보고 싶다. 원샷 원킬 스프린트 하면서 그냥 마무리 때려주고 이런 게 솔직히 손흥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지. 그렇긴 하지.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가서 콘테 무리뉴 때도 항상 그냥 이 스프린트 치면서 카운터택 치면서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 함부르크 때도 그렇고 레버쿠젠 때도 그렇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한 30m 그냥
스프린트에서 질주해서 드리블해가지고 골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경기 자체가 너무 조직적이다 보니까 그냥 스탠딩된 플레이가 너무 많아요. 사이드에 있으면 그러니까 서서 사이드 공 들어오면은 압박 들어오고 짜장 배달 나가고 백패스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 궁금했어? 에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골 넣고 이런 거 너무 좋지만 에이. 몰라 나는 감독 입장에서 그냥 내가 이거 바로 봤을 때 난 손흥민이 지금 포스텍 아래서 뛰는 모습이 난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옆에 똑똑한 애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무리 감독이 하프스페이스를 파라고 말을 했다고 하프스페이스를 계속 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은 언더랩을 나가는 게 손흥민한테 유리할지 지금은 내가 오버래핑을 나가는 게 우리 팀한테도 유리할지를 아는 선수를 사다만 주면 손흥민이 이 팀의 이 색깔의 장면에서 나는 더 훨씬 많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사실 그냥 주변 선수들이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그렇지 지금의 이 시스템이 난 절대 손흥민한테 더 좋다고 보거든. 근데 그게 정립이 되면은 맨시티 같은 팀에서 뛰고 도쿠처럼 손흥민을 쓴다고 하면은 저는 좋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니까. 예,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 팀은 어차피 이 팀은 더 좋은 선수들 못 싸울 거고 이런 그 개념들이 정립이 되기 힘든 팀이니까 그냥 나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스탠딩한 플레이보다는 좀 뛰어나가면서 하는 걸 보고 싶다. 예. 그러니까 도쿠처럼만 손흥민을 쓰잖아요. 만약에 포스텍이 그러면 저는 찬성하죠. 그렇게 전술적으로 뛰면서 경기도 지배할 줄 알고 팀이 아이솔레이션도 줄 줄 알고 그렇게 뛰면은 모든 게 다 완벽한데 그게 아닌 현실이니까요. 오케이. 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들을. 네, 근데 확실히 포스텍이 오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또 다른 축구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이렇게 치고 나오고 질주하는 손흥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공 상황에서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솔직히 손흥민이 포스텍이 오기 전에는 돌려치기, 막 깎아치기 이런 거 많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공 상황이 많이 안 나왔죠. 그리고 지공 상황이 생겨도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일대를 걸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지공 상황에서 공이 딱 들어왔을 때 고개를 먼저 들고 움직이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그러니까 피니셔였잖아. 완전 그 오기 전까지는. 네. 피니셔, 마초였는데 사실 지금은 되게 다재다능한 선수로 변하긴 했지. 그죠. 근데 그게 또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왜 소니를 저렇게밖에 안 쓰냐. 저 선수가 잘하는 게 있는데 왜 저렇게 쓰냐 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선수 개인한테는 전 지금이 더 좋은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더 왜요? 다양한 축구를 자기가 선수 생활하면서 배우고 느낄 수 있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 커리어를 전체적으로 피니셔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은퇴하고 손흥민 선수 지도자가 됐을 때 이럴 때도 더 넓은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젊을 때 자기가 한창 불꽃 같을 때는 몸이 좋고 그러니까 피니시 역할을 해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루니가 아래쪽에 내려온 것처럼 미드필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또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빠른 선수들 그러니까 젊을 때 선수 생활할 때 피니시 역할 빠르고 막 마무리 잘하고 이런 선수들이 은퇴하고 지도자가 되면은 이 느린 선수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은. 그렇긴 하지. 야 왜 너는 이 공간 침투해서 마무리가 안 되냐. 이거 왜 못 넣냐. 스마니 형 보세요.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흥민이 형도 마찬가지예요. 야 뒷공간 그냥 뛰어서 30m 네가 달고 가서 때려 넣으면 되잖아. 왜 그걸 못하냐 할 수 있어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근데 흥민이 형이 이제 그게 왜 안 되는지 또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네. 지공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스마니 형은 근데 그만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3골 먹으면 4골 넣으니까요. 그 형은 그 형 축구는 잘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형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